네, 저희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 잠깐 리뷰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할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제일 마지막에 DML을 다뤘어요. SQL은 그 종류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우선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DDL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에서 크리에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우리 한 게? 올터 있었죠, 올터. 변경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잘라내버리는 게 뭐였죠? 트렁케이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야 되는데. 테이블 삭제하는 거요. 드롭, 드롭 테이블. 트렁케이트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을 네, 찢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테이블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게 트렁케이트라고 말씀드렸고, 드랍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그 드랍 테이블을 할 때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퍼지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나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했었던 게 DQL 쿼리 랭귀지, 셀렉트죠, 셀렉트. 셀렉트 문장이 제일 복잡했었고, 제일 많았었어요. 그죠? 내용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 마지막에 했었던 게 인설트 문장. 그래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요. 인설트가 있고요.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오늘 업데이트와 딜리트, 요거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종류가 있었죠. 이게 커밋과 그다음 롤백 이렇게. 그래서 그 SQL 문장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DDL, DQL, DML, TCL. DQL과 DML을 합쳐가지고 그냥 DM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또 말씀드렸었고, create 테이블 하는 방법 말씀드렸었고요. 올터 테이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올터 테이블, 리네임, 이름 바꾸기, 올터 테이블, 애드, 컬럼과 제약 조건 추가하기, 올터 테이블, 리무브, 어, 컬럼과 제약 조건 삭제하기, 올터 테이블, 모디파이, 변경하기. 그래서 컬럼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는 거. 그래서 그 네 가지 다뤘었었고, 트렁케이트와 드랍은 둘 다 테이블을 삭제를 하는 건데,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자체는 DB에 남아 있는데 테이블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게 트렁케이트고요. 드랍은 일반적으로는 테이블을 휴지통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게 드랍. 근데 뭐 그 휴지통에 있는 거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완전 삭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셀렉트는 제일 우리가 많이 했었고, 커밋은 우리가 인설트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때 커밋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롤백은 되돌린다는 뜻인데, 롤백은 저희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업데이트와 딜리트, 그리고 롤백,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SQL 문장들을 다 오늘 그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제들을 엑셀 파일과 그다음에 CSV 파일을 가지고 와서 거기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테이블에다가 임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에서 우리가 셀렉트를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그런 연습들을 저희가 해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지난주까지 한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들은 없으신가요? 어,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인설트 문장에 대해서 했었어요. 인설트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는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 테이블에 어떤 컬럼들의
값들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컬럼 이름들을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괄호 안에 원하는 순서대로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컬럼에 들어갈 값들은 values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값들을 써주시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insert into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할 수 있어요. 대괄호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컬럼 이름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전달하는 값들이 컬럼의 개수와 똑같고 값들의 순서가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똑같을 때 그럴 때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순서가 값들의 순서가 인서트 하려고 하는 값들의 순서가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다르게 되면 컬럼 이름들을 반드시 이 값의 순서에 맞춰서 컬럼 이름들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생략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값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에 컬럼이 4개가 있는데 값은 2개만 인설트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도요. 그때도 컬럼 이름들은 생략하시면 안 되고 무슨 컬럼에 값을 인설트를 하는 건지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까지는 똑같고요. 그 뒤쪽에 select 문장을 쓰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그 셀렉트 문장을 통해서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검색한 내용을 앞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insert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컬럼 이름들은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생략하셔도 되는데 언제 생략할 수 있냐면 테이블의 모든 컬럼 그리고 그 순서대로 인설트를 하는 경우라면 컬럼 이름들을 생략하실 수 있으세요. 단 그러려면 셀렉트 할 때 순서가 앞에 있는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똑같이 셀렉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른 순서로 셀렉트를 하게 되면 여기 순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너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봤는데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values 4개를 넣었죠. 4개를 넣었는데 보너스 테이블 보시면은요.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냐면 ename, job, cell, com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순서대로 첫 번째 컬럼이 ename, 두 번째 컬럼이 job, 세 번째 컬럼이 cell, 급여란 뜻이고 네 번째 컬럼이 com, 수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값들을 보면 이름 넣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업무 넣었고요. 세 번째 급여 넣었고 네 번째 수당 넣었어요. 그래서 values의 순서가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와 동일할 때에는 이렇게 컬럼 이름을 괄호 안에 써주는 거를 생략해도 된다. 써주셔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을 보면 아래쪽은 똑같은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데 그죠? insert into bonus 똑같은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데 값이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무슨 컬럼에 인설트가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무슨 컬럼에 인설트가 되는 건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이름 뒤에 괄호를 써주시고 괄호 안에 오셈은 이네임이고 200은 셀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요거는 생략하시면 안 되죠.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select 문장인데 자, select 문장만 먼저 볼게요. select 문장만 먼저 보시면 EMP 테이블에서 커미션이 널이 아닌 행들에서 이름, 업무, 급여, 수당을 검색한다라고 했죠. 그럼 검색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insert into 보너스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셀렉트한 순서를 보세요. 셀렉트한 순서가 이름, 업무, 급여, 수당이에요. 이 순서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와 동일하죠. 이럴 때는 컬럼 이름을 괄호 안에 쓰시는 거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한 게 생략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쓴 거고요. 물론 주석을 빼고 컬럼 이름들을 나열을 하셔도 됩니다. 나열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마 질문 주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질문 주셨던 분들이 뭐 이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샐러리, 커미션, 잡, 이네임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해도 되죠. 셀렉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요거 셀렉트 한번 해보시면 순서가 급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나오고요. 업무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죠. 자, 근데 이 모양의 값들을 이런 순서의 값들을 보너스에다가 인설트를 하려고 하면 순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이름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얘가 업무로 사용될 수가 없고요. 얘가 급여로 사용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러면 위쪽에 컬럼 이름 쓰는 거를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요 셀렉트한 순서에 맞게끔 위쪽도 컬럼 이름을 셀러리, 커미션, 잡, 이네임 이렇게 순서대로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nsert into values나 insert into select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테이블에 만들어진 컬럼 순서대로 인설트를 할 때에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컬럼 이름들을 테이블 이름 옆에 명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원래 순서죠. 다시 셀렉트만 이렇게 해보면 이름, 업무, 급여, 수당 순서죠. 이 순서대로 보너스에 인설트, 두 번째 행이 보너스에 인설트,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런 순서대로 인설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언제 생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설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인설트가 다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됐으면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커밋. 그리고 보너스 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설트가 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한 것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었던 인설트, 셀렉트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가 쭉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 DML 중에서 업데이트 문장이에요. 업데이트 문장. 업데이트 문장은요, 테이블의 어떤 특정 컬럼, 컬럼 들, 컬럼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컬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특정 컬럼들의 값을 수정하는 기능,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문장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EMP 테이블이 있는데, EMP 테이블에서 뭐 급여를 수정하겠다거나, 뭐 어떤 직원의 급여를 인상을 하겠다거나, 어떤 직원의 뭐 수당을 업데이트 하겠다거나, 어떤 직원의 뭐 부서 번호를 업데이트 하겠다거나 등등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업데이트 문장입니다. 업데이트 문장의 문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문법은 업데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업데이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set을 써요. set 다음에는요.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이게 변경할 업데이트할 컬럼 이름이에요. 업데이트할 컬럼 이름을 써주시고 등호 다음에 업데이트할 값을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무슨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세요? 셋이 세팅하다, 설정하다 하잖아요. 어떤 컬럼의 값을 뭐뭐로 세팅하세요.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웨어절이 올 수가 있어요. 웨어 조건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웨어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웨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생략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업데이트 문장에서 가장 필수는 업데이트 셋이, 업데이트 셋. 셀렉트에서 필수는 셀렉트 from이었잖아요. 셀렉트 from. from이 없는 셀렉트 문장은 없죠. 그런 것처럼 업데이트 문장도요. set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컬럼 이름, 값. 근데 지금과 같은 형식은 한 개의 컬럼만 값을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여러 개의 컬럼을 바꾸실 때는 어, 컬럼 이름과 값을요. 컬럼 이름과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쭉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을 업데이트할 값, 쉼표, 두 번째 컬럼 업데이트할 값, 쉼표, 뭐 세 번째 컬럼 업데이트할 값.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문법이고요. 요거 하나예요. 더 이상 변형은 없어요. 쉽죠? 네. 그래서 DML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웨어절은 생략이 가능한데, 만약에 웨어절을 생략하게 되면, 웨어절을 생략하면 테이블의 모든 행들이 업데이트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 직원을 찾아서 그 직원의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체를 다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 행을 찾아서 그 특정 행에 있는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웨어절은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웨어절을 생략하셔도 되는데 생략하게 되면 모든 행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예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자, EMP 테이블 한번 열어볼게요. 자, EMP 테이블에는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저는 15명이 있고요. 처음에 14명은 제가 그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드렸던 자료들이고 15번째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 조인을 연습을 하면서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의 차이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설트를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15명이 있는데 뭐 이럴 수 있겠죠. 오쌤의 업무가 없어요. 그래서 오쌤의 업무를 어, 널이 아닌 다른 값으로 뭐 예를 들면 클럭이나 어널리스트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요 셀 하나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 셀 하나만.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의 업무와 매니저 4번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job이라고 하는 컬럼이고 여기는 mgr이라고 하는 컬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려면 오쌤이라고 한 직원을 찾아야 돼요. 그죠? 오쌤이라고 한 직원을 찾아야 돼요. 그게 웨어절로 찾는 거예요. 뭐 4번으로 찾거나 아니면 이름으로 찾거나 그게 웨어절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트 문장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게 업데이트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웨어절 없이 잡을 클럽으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행이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행들이 다 업데이트가 돼버리게 됩니다. 네, 요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하기 전에 셀렉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모든 컬럼 모든 컬럼이라는 뜻이죠. From EMP tabl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저랑 같나요? 15명? 15명 맞죠? 15명 맞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거예요.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set 업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무를 바꿀게. 업무를 자 업무라고 하는 컬럼에는 여기 잡이라고 하는 컬럼이죠. 잡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문자열을 넣어줘야 돼요. 문자열을 넣어줘야 되죠. 문자열은 오라클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죠. 작은 따옴표로. 자 여기를 뭐라고 클럭이라고 할까요? 클럭. 어. 자 문법하고 비교해 보시면 업데이트,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 셋, 셋,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업데이트할 컬럼 이름 각각, 업데이트할 컬럼 이름 각각. 음. 다른 건 없으니까 뒤쪽 외워져는 생략하셔도 되죠. 되셨습니까? 됐죠? 네. 자, 실행 한번 해요. 컨트롤 엔터 하고 실행할게요. 결과가 뭐라고 나옵니까? 15개의 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웨어절이 없는 경우, 웨어절이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의 모든 행, 여기서는 몇 개 행이죠? 15개 행. 모든 행의 쫙 컬럼 값이, 쫙 컬럼 값들이 업데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그 어떤 회사의 직원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업무만 갖고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자, 위쪽에 셀렉트 문장 있는 쪽에 커서를 넣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업무가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클럭이 되어버렸죠. 네. 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아니었을 거다. 아니었을 거다. 라는 거. 네. 업데이트 문장. 일단은 업데이트 문장.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업데이트가 우리가 원하는 업데이트가 아니었었다라고 하실 때에는 롤백을 하시면 돼요. 이 롤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직전 커밋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커밋 상태, 마지막 커밋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뜻이 롤백입니다. 마지막 커밋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까 클럽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오쌤은 잡이 없었고 그 상태가 가장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된 상태, 커밋된 상태였었죠. 그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게 롤백이에요. 음. 롤백은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단 먼저 실행할게요. 먼저 실행하고 실행하니까 여기 롤백 완료라고 나오죠. 롤백 완료라고 나오고, 자, 다시 한번 셀렉트 문장에 커서를 놓고 다시 한번 셀렉트 해보세요.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네. 뭐, 클럭도 있고, 세일즈맨도 있고, 매니저도 있고, 오세븐 널이고. 그쵸? 네. 잘 되죠? 잘 되죠? 자, 롤백 어렵지 않습니다. 커밋은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와 같은 DML을 통해서 자료가 변경됐을 때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겠다가 커밋이고요. 일단 커밋이 되면 롤백 못해요. 일반적으로 롤백 못합니다. 네. 근데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로 테이블에 변경이 생겼는데 아직 커밋하기 전이다 라고 하면 롤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롤백은 바로 직전 상태까지 되돌리는 거예요. 커밋, 마지막에 커밋을 했던 상태까지 되돌리는 게 롤백입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커밋과 롤백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데이트에 웨어저를 써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였었는데, 뭐 아니면 딜리트를 하지 말아야 될 행위였는데,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돼버리거나 딜리트가 돼버렸다. 되돌리고 싶다. 간단하게 롤백. 커밋만 하지 않았으면 돼요. 만약에 커밋이 돼버렸으면, 그때는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돼. 네, 그거는. 네, 롤백 어렵지 않죠. 롤백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자, 오쌤이라고 하는 직원은 4번이 1004입니다. 1004인 직원의 업무를 매니저로 할게요. 매니저. 그 다음에, 어, 입사 날짜까지 해볼까요? 입사일을 오늘 날짜로 할까요?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얘기예요. 잡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하이어 데이트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절이 있죠. 4번이 1004다라고 하는 게 조건절이에요. 기본적인 구조는 업데이트 셋이고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을 찾겠다는 웨어절로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업데이트 다음에는 뭘 쓴다 그랬어요? 업데이트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그죠? 그 다음에는 set. 자, 바꿔줄 거는 잡을 바꿀 거죠. EMP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는데 잡은 그래서 매니저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쉼표. 세팅할 컬럼이 여러 개가 있으면 컬럼과 컬럼을 쉼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쉼표로. 그 다음에 입사일은 하이어 데이트. 하이어 데이트. 간단하게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늘 날짜, 현재 날짜라는 뜻이잖아요. 이럴 때는 sys date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까지도 2025년 12월 1일 10시 7분이라고 하는 10분 초까지 들어가는 건데 뭐 간단하게는 시스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내용은 다 됐어요. 업무와 입사일까지는 다 됐고 누구누구인 이거를 찾으시려면 왜요? 4번으로 찾는 거니까 EMPNO 같다라고 비교하셔야 되고 1004 이렇게 되겠죠. 컨트롤 엔터. 네. 자, 실행한 결과 출력을 보시면요. 결과 출력을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몇 개 찾을 수 있었어요. EMP NO가 1004인 직원은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한 개가 업데이트 됩니다.
한 개의 행에서 job이라고 하는 컬럼과 hire date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경된 내용을 영구 저장하겠다. 변경 내용 저장이라는 뜻이죠. 아, 자, 커밋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어요. 커밋 완료라고 하는 메시지가 떴고, 자,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셀렉트 문장 다시 만들지 말고 여기 있으니까, 셀렉트 문장 커서 놓고, 자, 셀렉트를 해봤습니다. 천사, 천사 여기 있죠? 잡을 볼까요? 어, 잡을 보면, 잡을 보면 매니저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이어 데이트 볼까요? 2025년 12월 1일 10시 8분 8초. 제가 실행한 시간이 10시 8분 8초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 업무와 입사일이 잘 업데이트가 됐죠. 아까 업무 널이었었고 입사일 널이었었는데 그 부분 값들이 제대로 들어갔죠. 됐습니까? 되셨죠? 음. 자, 커밋이 끝나버렸어요. 커밋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롤백, 컨트롤 엔터. 롤백이 완료가 됐다고 메시지가 뜨기는 합니다. 그죠? 롤백이 완료가 됐다고 메시지가 뜨긴 하지만 셀렉트 해보세요. 아까 EMP 셀렉트 해보시면 바뀐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바뀐 내용 없죠? 어, 천사, 오셈, 매니저, 2025년 12월 1일 입사. 바뀌지 않았죠? 커밋된 상태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커밋과 롤백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롤백은 언제까지? 요 커밋된 상태까지로만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중간에 바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커밋이 되고 나면 롤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전, 직전 커밋 상태. 직전 커밋 상태까지로만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요거는 변경된 롤백을 해도 이미 커밋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또 업데이트 문제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기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있네요.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을 보니까 급여가 8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4번이 7369. 제가 왜 계속 4번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이름을 가지고 하지 않고 4번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EMP 테이블에서는 제약 조건이 걸려있진 않아요. 걸려있진 않지만 4번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제약 조건을 준다라고 한다면 EMP NO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줄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4번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4번에는 중복된 값도 있을 수가 없고 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명의 직원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한 명의 직원만 업데이트를 하겠다. 주로 무엇을 가지고 웨어저를 만드시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서 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4번 가지고 하는 겁니다. 4번 가지고 하는 거고.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같은 이름의 사람들이 같이 변경이 돼버리겠죠. 물론 그런 경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을 찾아서 한꺼번에 변경하는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딱 한 사람만 찾아서 한 사람의 데이터를 변경하겠다. 그때 웨어절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를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네, 그래서 4번이 7369번인 직원의 급여를 바꿔볼게요. 급여를 1000으로 하고요. 1000. 음, 1000 이렇게 할까요? 1000. 그 다음에 수당을 100으로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테이블은 EMP 테이블. 그래서 업데이트 EMP, 그다음 set 바꿔줄 거죠. 급여를 바꿔라 라고 했기 때문에 set. 급여는 1000으로 바꾸기로 했고요. 쉼표. 수당은 com이죠. com은 100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바꾸기로 했고, 여기까지가 바꾸겠다는 얘기죠. 업데이트 하세요. EMP 테이블, set, 설정하세요. 샐러리는 1000으로, 커미션은 100으로. 자, 근데 조건이 있죠. 왜요? EMP NO가 1000, 아니죠. 7369죠. 7369.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러면은 한 개의 행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어. 자, 결과 출력을 보시면은요. 한 개 행이 제일 마지막에 한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위쪽에 셀렉트 문장 전체 있었죠. 요거 가서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 바뀐 내용 보죠. 7369번 직원 보세요. 7369번 직원 보시면 샐러리가 1000으로 바뀌어 있고요. 커미션 1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죠.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요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업무가 클럭인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업무가 클럭인 직원들. 업무가 클럭인 직원은 한 명. 여기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한 명 더 있네요. 몇 명 있죠?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스미스도 클럭이었고요. 아담스도 클럭이었고, 제임스도 클럭, 밀러도 클럭이었습니다. 급여 보시면 1000, 1100, 950, 1300. 예, 다른 그 업무들에 비해서 좀 적어요. 급여가. 그래서 클럭인 직원들의 급여를 10% 인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0이면 1100이 돼야 되는 거죠. 1000이면 110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00이면 110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1100 더하기 110이니까 1210이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950의 10%면 95니까 950 더하기 95. 그러면은 1045가 되려나요? 그렇게 될 것 같고. 1300의 10%면은 130이니까 1410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4개 행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되고요. 1000은 1100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1100은 110이 늘어나면 되니까 12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50은 95를 더 더해야 되니까 1045가 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30이 늘어나면 되니까 1430이군요. 130이니까. 1430.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결과가. 결과가 뭐 이렇게 바뀌면 될 겁니다. 업데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테이블은 EMP 테이블은 set. 뭘 바꿔줄 거냐면 샐러리를 바꿀 거죠. 샐러리에 원래 샐러리 더하기 샐러리 곱하기 0.1. 그러면 10% 인상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이 있었으면 1000 더하기 1000 곱하기 0.1, 100. 합쳐주면 1100. 그렇게 계산된 값을 어떻게 하겠다? 샐러리에다 넣겠다. 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왼쪽 컬럼에다가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0% 인상한다는 얘기는 원래 급여에 0.1%, 곱하기 0.1 한 값을 더해주면 그게 10%죠. 그거를 샐러리에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1.1 곱하기 1.1을 하셔도 되죠. 곱하기 1.1 5도. 자, 그러면 조건절 더 주시면 돼요. 좌우를 찾는 거죠. 좌비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만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아까 제가 몇 개 행이 업데이트가 되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4개 행이 업데이트가 되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자, 그리고 결과는 셀렉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위쪽에 EMP 테이블 다시 한번 셀렉트 해 보시면, 그죠? 셀렉트 해 보시면, 자, 스미스가 1000이었는데 1100. 아까 여기 제가 옆에다 써놨죠. 아담스가 1100이었는데 거기다 110을 더하니까 1210. 그 다음 950이었을 거예요. 950 더하기 95 하니까 1045. 그 다음에 1300이었나요? 1300이었으니까 130 더하면 1430.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잘 되세요? 업데이트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